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오늘은 청주 상당구를 떠나 흥덕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 모시고 총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년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8년간 몸담았던 상당구를 이제 떠나서 얼마 전에 이제 흥덕구에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이런저런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심정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제가 상당구에 있으면서 정도 많이 들고 또 정도 많이 주신 곳이 저는 상당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흥덕구로 출마하게 된 것은 우리 당이 지난 16년 동안 탈환을 못했던 그중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하는 흥덕구에 저를 차출시킴으로써 네. 이번에 그 청주를 탈환하라는 우리 당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험지에 제 자신이 뛰어들므로써 네. 우리 나머지 세 군데도 다 당선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상당구도 물론 당선시킬 수 있는 이 청주의 내석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당의 결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먼저 생각했다. 그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제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하고 그걸 제일 통보한 어떤 공관위원한테 제가 소리도 크게 냈죠. 근데 제가 김영호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요번은 도종환 의원하고 싸움이라고 보지 말고 네.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여기에서 그 중진 의원으로서 그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도 그 말씀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요번에 그 반드시 흥덕을 이김으로써 특히 흥덕은 문재인 정권의 텃밭으로 지금 많이 중앙에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를 과감하게 이겨주는 그래서 중앙에 올라오라 꼭 이겨서 돌아와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본인도 당황했지만 아마 지금 유권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흥덕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흥덕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당이 그렇게 결정해서 공천을 발표한 겁니다. 물론 공천 발표하기 전에 최종 저희 결심을 듣긴 했지만 이것은 당이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흥덕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일으킬 수 없다 하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당 안팎에서 좀 그 후폭풍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종환 후보도 얼마 전에 그 좀 발표를 하면서 이 그 선거구 변경에 관해서 후배들의 출마 기회를 뺏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도종환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아마 이번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또 당선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당에서 그렇게 결정에 의해서 나가게 된 것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아니 그냥 가만 놔둬도 여긴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제가 거기 간 것에 대해서 험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마 상당히 당황한 그러한 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예비 후보로서 뛰었던 우리 당의 네 분의 예비 후보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이 이렇게 결정을 한 이상 그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분들께는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저희 당이 제1당 그것부터 압도적인 이 당선권에 드는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자기 희생하에 당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우리의 이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이것을 참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이 흥덕구의 출마가 조금 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 판단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여기를 흥덕을을 전략직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네. 여기가 그만큼 아마 충북만이 아니고 충청 전체에서 험지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흥덕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6년 동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못한 선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도정환 의원과의 빅매치가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필승 전략을 이제 한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에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하고 소위 겨룰 때도 여기가 청주 네 곳이 다 민주당의 아성이었고 네. 홍재영 의원이 12년 동안 여기 아성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용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제 12년에 4년을 더해서 16년을 갖다가 탈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첫째는 아마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둬야 되겠냐. 이렇게 마스크 한 장 사는데도 힘이 드는 배급을 받아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 꼴이냐. 여기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네. 점을 하나 또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그쪽으로 감으로써 아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도 제가 외람되지만 지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그 경력으로 봐서 흥덕이 그냥 민주당의 아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옴으로써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흥덕 구민들께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고 이번에 정부 여당의 무서운 민심으로 응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흥덕구의 유권자들도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정 후보님의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아마 참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냈던 공약 그리고 이행률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지금 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5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낸 거에 한 50% 이상은 한다. 근데 네. 일반 전체 의원들의 평균이 5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체에서 우리 그냥 뭐 분석을 한 겁니다만은 저희가 한 70%로 아마 굉장히 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뭐 여태까지 정치하면서 그렇게 황당한 공약이라든지 전혀 이행하지 못할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짓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었죠? 지난 총선 공약 지난번에 중에서 예전 금천동 같은데 금빛 도서관이 지금 젖었는데 네. 그때 제가 다닐 때 금천동이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천동의 많은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좀 꼭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젖었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도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6,600세대 이상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등 이런 것들이 가장 최대 이슈 문제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이행이 돼 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발표하신 걸 보니까 흥덕구에서는 좀 경제 주안점을 두겠다. 경제 1번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발전 흥덕구 어떻게 이루실 구상이십니까? 제가 지사를 하면서 지금 흥덕구가 돼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라인 11, 12 이 두 개가 하나가 4조 5천억짜리인데 이걸 네. 7개월 동안 싸워서 하이닉스 그 증설에 성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옥선 산업단지를 닦아서 지금 뭐 주요 효성이라든지 또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LG 화학의 오송이 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단지도 제가 닦은 거고 LG 화학 유치도 제가 있을 때 유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흥덕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계신 기업인들은 이쪽에 오창이 IT 단지가 있다면 오송은 바이오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2009년에 그 가장 이슈가 됐던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를
2년간에 걸친 각고 끝에 그것도 성공을 해서 그때 오송에서는 그것이 성공하니까 뭐 힐데스하임이나 저 아파트가 미분양됐던 것들이 전부 분양이 됐을 정도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지사를 좀 더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송 역세권 개발을 2013년이나 14년까지는 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이미 그때 2009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을 뭔가 하여튼 꼭 오송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오송에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지금 2010년에 멈춰버린 그 오송을 네.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라는 저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흥덕구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이번에 옮겨가겠다. 네. 또 실제 그것을 이행하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덕구가 그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가 많으면 따라오는 게 당연히 환경 문제고 청주는 그렇습니다.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생각하신 게 그게 있으신가요?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은 요새 그 하이닉스 LNG 열병합 발전소 네. 문제가 우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요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누차 그 정부에다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다. 또 주민들의 그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은 뒤에 이것이 시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그 하이닉스 LNG 병합뿐만이 아니지만 산업시설은 필요한데 우리 환경권 침해에는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위 첨단 장비가 완비되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는 계속 조성할 수밖에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고유에 살고 있는 삶의 터를 갖다가 주민의 동의 없이 그냥 무작정 파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주민과 네.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업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새는 한마디로 하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니까 그 마스크 배급을 표를 받고서 11시에 또 다시 가야 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또 조금 노약자들은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이 마스크로 연결되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무서운 민심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응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야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 판을 짜서 새 판에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4석은 물론 우리 충북의 8석 전석을 우리 미래통합당에 주셔서 여러분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서는 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청주 흥덕구 정우택 예비후보였습니다.